네, 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 또 화끈하게 한번 네. 또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여기 생각이 너무 좋은데요. 들으면서도 네. 빠져들어요. 아, 그래요, 정말? 매번. 그래서 드는 생각이 영희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또 힘을 딱 주시니까 유튜브 중에서 제 최애 코너가 영희 생각. 이거 녹음해 놓고 네. 딴 데서 딴 말하면 씩 틀어주고 싶네. 네네. 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이제 끝난 지 지금 일주일 넘었어요. 예.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떨까? 네네.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긍정이 54.4, 부정이 41.7. 야, 지금 한 달밖에 안 돼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는 좀 박하네요. 게다가 이 조사 결과가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잖아요, 여당이.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2018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한국 갤럽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 선거 직후에 후쑥 바뀌어요. 네네. 더 올라가요. 그때 막 80%, 그렇죠. 70%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컨벤션 효과를 주거든요. 맞습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어떤 행사나 전당대회나 선거를 통해서 올라가는, 대통령이나 환승하는. 그렇죠.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이른바 컨벤션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54.3면은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네. 보통 임기 초반에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70, 80 됐는데 네. 그래서 어떤 분석이 가능해지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50%대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70%다. 윤석열의 50%가 네. 문재인 대통령의 네. 문재인의 70%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기냐면 네. 쑥쑥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너무 팽팽해. 그러니까 아. 이번 지방선거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투표 안 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어요. 잘할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 인사 뭐 이제 나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냥 검찰로 다 포진시켜. 에이 변호사 안 돼. 검사야. 아 판사 안 돼. 네, 검사야. 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렇게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아지 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네. 긍정이 50%라고요?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네. 한 방송 나가서 네. 몇 점 주겠냐 그래서 70점 주겠다 윤석열 임기 호하시네. 초반에. 그러니까 네. 말이 돼요? 왜 70점이에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는 정말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사실 근데 좀 그렇게 자초한 면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인사 문제도 그렇고 네. 특히 검찰 편중 인사도 그랬고 또 산불 나서 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사진 찍혔죠. 본인이 막 사진 찍고 개 데리고서 막 한가롭게 논일고 그 다음에 먹방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사실 그렇죠. 좀 나오고 네. 그리고 뭐 축구장 가가지고 좀 그러시고 이거는 좀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무슨 있더라고요. 얘기냐면 네. 핵심은 축구장에 가더라도 손흥민 선수하고 사진 찍는 거야. 다 예상한 거예요. 네. 근데 뭘 원하느냐? 국민들이 정말 축구장에 가서 경호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과 소탈하게 대화를 아니, 축구 좋아하세요? 저도 그냥 먹는 거 더 좋아하긴 하는데 축구도 좀 좋아해요. 가령 이제 이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식사하러 간다. 이것도 화제가 돼요. 피자집에 갔다. 그러면 이제 피자집에 갔는데 앉아있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냥 소탈하게 피자집에 가서 피자 이 점원하고 우리 젊은 세대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아이 그래 요즘 저기 시급이 어떻게 돼요? 힘들지 않아요? 뭐 학교는 어떻게 휴학을 해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가서 피자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수석님 생일이라고 피자 드시러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축하해주러. 네 사람이 집무실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장소만 피자집일 뿐이지 군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나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감동을 줬던 것은 그런 피자집 갔으면 피자집에 자기 혼자 갑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래서 막 대화를 나눠요. 에그 저기 피자 한번 싸줘 한 판 싸줘. 그러면서
힘들지 어디 뭐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20분이고 30분이고. 그리고 그 피자는 싸가서 또 대통령 백악관에 있는 직원들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오바마예요. 오바마의 소통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뭘 드셨는지, 어디를 놀러 가셨는지 이런 거를 너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도 참 싫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네. 너무 국민들이 정말 이게 알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철저하게 이게 네. 나눠져 버렸잖아요. 네. 정말 상처를 입고 있잖아요, 정치에. 네. 이걸 다독여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대통령에 대해서 뭐가 중요해, 도대체? 힘도 안 실어주고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인사에 대해서도 왜 믿음을 주지 못하느냐.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만큼 민감한 사회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는 영향이 정말 천양지차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이러면 더 지지율 올라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지지율 상승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또 검찰 편중 인사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그래서 또 여권에서도 그걸 조금 신경을 쓰면서 이제 더 이상 검찰 편중 인사 없을 것이다라고 또 말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랬더니 또 갑작스럽게 대통령 측에서 아니다. 필요하면 또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또 금방 그렇죠. 부인하는 시절이 나왔단 말이죠.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맨날 수습하고 나면 아니다. 수습하고 나면 아니다. 맨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크게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도 아니 또 뽑아야죠.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언을 문제인지를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죠. 네, 임명을 금감원장. 받았죠. 금감원이 네, 금융 네. 아주 적임자예요. 대학에서 경제학과 해계 그럼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다 대상이 돼야죠. 그렇죠. 물론 이복현 검사가 검사 출신이죠. 금융감독원장이 역할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처절하게 우리가 혹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판이 아니라 인사의 풀이라는 건 워낙 넓어요. 네. 따지고 보면 이걸 자료를 다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을 또 지역도 안배하고 학교도 안배하고 다 서울대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인사 전환? 그러면 그냥 시험 봐. 설법대로 다 해.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판사 출신 다 필요 없고 변호사 출신도 필요 없고 검사가 최고. 검사가 일 제일 잘해. 그러면 뭐하러 인사혁신처장이 있고 인사검정단이 있고 인사정보단이 있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화대를 검찰청으로 옮기는 게 낫겠죠. 용화대가 대학인가요? 용화대, 네. 용산청와대.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우려를 했던 게 뭐냐면 검찰공화국 될 거다. 검사를 다 알고 특수부를 알고 본인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 특히 윤재선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절친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절친인 사람만 뽑느냐? 모르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정말 전대미문의 사선 대통령. 나는 루즈벨트입니다. 국민만 생각합니다. 그때 국방장관으로 조지 마샬 장군을 발탁해요. 맞습니다. 마샬 장군을 발탁할 때 마샬 장군이 한 얘기, 저를 왜 뽑으셨어요? 저는 쓴소리 합니다. 저는 앞뒤 안 가립니다. 그래서 당신을 뽑았어요. 나는 쓴소리 하는 사람이 좋아요. 뽑는 거예요. 육사 출신도 아니에요. 품이 넓어요, 정말. 그렇게 뽑을 것 같았으면 루즈벨트가 하버드 나왔는데 하버드로 떡칠을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네. 그러면은 다 서울법대로 뽑으면 돼요. 서울법대 출신 검사로 뽑으면 돼요. 기수별로 다 뽑으면 돼. 국회의원도 다 검사로 채우면 돼요. 네. 그럼 뭐하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뭐하러 국가가 존재하고 뭐하러 정부가 존재하고 뭐하러 국회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은 네. 대통령이 더 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보면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둡니다. 그렇죠. 전문가를 둬요. 그렇죠. 내가 인사를 하는 것은 상인적 감각과 허사생적 이론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역 감정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인사는 다공균입니다. 네. 다양성, 공정성. 나는 판사인데 그럼 나는 안 되겠네. 그러면 균형성 뭡니까? 여성도 있어야 되죠. 여성도 음주운전해서 만취를 했는지 0.25% 이런 거 말고요. 네, 네. 또 부동산 의혹을 받는 사람 말고요. 있어요. 네. 좋은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분야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열성을 다해서 닦아왔던 자기의 전문 지식을 닦아왔던 사람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이슈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하면서 20년 수감 생활은 전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것도 발언이 바뀌었어요. 네. 이른바 이게 윤핵관의 영향을 받았다. 윤핵관이 네. 누굽니까? 네. MB 인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MB 인사들의 대통령이 좀 의식을 한 거 아니냐. 영향을 받는 거 아니 뭐 압박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 대통령이 누구한테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압박받을 분은 아니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여론을 봐야죠. 그랬다가 아예 뭐 이렇게까지 20년 수감은 아직도 20년 수감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수감 생활을 하면 형을 다 치르면은 20년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8.15 강복절 때 사면해주겠다. 사면시켜줘야지. 그래서 자 시나리오대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하고 그러면 검토하다가 고심하면서 20년 수감 생활은 너무 길어요. 그러면서 딱 결단을 내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일단은 네.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여론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그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은 다분히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변에 온통 MB 출신 인사들이니까 다들 뭐 이야기를 하겠죠. 지나가다 커피 한 잔 마시다가도 MB 대통령 지금 막 고생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그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대통령이 특히 이제 MB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좀 견제하는 것 같이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네.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조용히 하세요? 차분하게. 나도 눈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눈치 보셨어요? 나한테 눈치 안 보잖아. 막말하잖아요. 이제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당 지지율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지금 크게 앞서고 있어요. 민주당이 요즘 하는 걸 보면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랑 정진석 의원 갈등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당 네. 제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은 이겼잖아요. 네. 심지어는 지방선거 압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우리 경남지사 양문석 후보도 나오셨는데 굉장히 친해요, 저하고. 양문석 후보. 안 친하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네. 지지율이 보면 높긴 높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직전에 50.5였던 국민의힘이 네. 41.5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내려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변화가 그거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은 큰 변화가 없어요. 낮아진 그 민주당 상태 그대로. 그렇게 요즘 난리를 쳐도 어쨌든 더 내려가진 않았네요. 아니, 내려갈 때 다 내려간 거야. 물론 더 그러구나. 내려갈 수도 바닥이군요, 있겠죠. 그게.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저럴까? 결국은 선거에서 이긴 것과는 상관없이 결국 우리 애청자분들이 잘 보면 이게 우리가 무대뽀로 분석을 하면 안 되는 정당은 뭐냐? 네. 이념도 중요하고 정책이 있고 사람이거든요. 아하. 사람이 서로 분란을 겪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정진석 투스톤즈 충돌. 투스톤즈네. 대충돌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돌돌이 나오네. 아니 네. 같은 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과 당 대표가 이렇게 충돌할 일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자기 정치 자꾸 하면 안 돼. 나 정진석이야.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육모방망이를 올렸어요. 뭐야? 당신 나 당 대표야? 가시나무 육모방망이. 우크라이나 왜 가? 네. 우크라이나 왜 가는 거야?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석을 할 부분은 가령 원내대표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또 일반 의원들의 경우에는 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윤한홍 의원이든 장재원 의원이든 그럴 수 있어요. 네. 괜히 이게 뭔가 좀 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혁신위를 만들었고 네. 24일 윤리위를 앞두고 있는 네. 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기 정치 아니냐. 이게 뭔가 좀 자기의 방어 수단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네. 호남 공들이게 하는 것도. 네. 그런데 정진석 국회부의장 그 이야기예요. 나 다른 사심 없다. 그냥 선배로서 그럼 선배면 살짝 불러서 준석아 그러지 마.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봉골레 파스타 사주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봉골레 파스타예요. 이러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이게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뭔가 내년 당권에 도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충청권 당연히 맹주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김종필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나밖에 없네. 약간 이 인간 뭔가 좀 당권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2024년 공천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미경 그 당협 쇼핑 안 돼요. 이런 게 뭔가 뭐냐면 2024년이면 사실 아직 2년도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공천 다툼인 거죠. 그래요. 참 공천 다툼 얘기하니까 민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이 선임이 되고 지금 비대위가 구성되고 있는 중인데요. 민주당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 갈등 끝내주는데. 저는 그냥 우왕좌왕 좌왕우왕할 것 같아요. 앞서 양문석 선배 말씀, 양문석 선배도 굉장히 이 감정이 실려 있어. 너무 쓰레기 너무 감정이 발언은 실려 있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양문석 후보도 좀 자제해야 돼. 문석 선배도 세 세요, 너무 세. 세요. 저하고 그러니까 위로 못 올라가나 봐요. 예. 저도 그런가 봐요. 우리 다 그렇죠. 우리 토론 같이 많이 하는데 네. 항상 흥분해. 마이크가 터져요. 네. 근데 이건 뭐냐? 지금 비대위에서 아니 2개월 동안 뭘 하겠어요? 결국 이재명 의원은 저는 당권 도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당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룰도 조정을 하자. 뭐 민심을 더 많이 담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민심을 많이 담자? 네. 그것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2번이나 지난해 재보궐까지 해보면은 3번을 연달아 연전 연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저는 지금은 민심을 내부에서 공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시간도 없죠. 내용을 그럼 뭘 담아?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자지우지 우지자지 다 할 수 있다? 못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책임론 얘기하고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사실 좀 태도가 애매한데 여론조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민 절반 이상이 왜 이재명 책임론이냐 말도 안 된다. 지금 보세요. 이게 반대 이제 의견이 더 많거든요. RN서치가 뉴스핌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뉴스핌은 사실은 좀 여당 쪽 기관지 비슷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좀 건 보수 아닌가? 성향이 있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책임론이 있는지 여부에 물어봤더니 이재명 책임론을 묻는 것을 반대한다가 반대한다는 거죠. 52.7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예. 중도층까지 지금 중도층이 저기 포함됐다고 봐요. 맞습니다. 가만히서는 네. 중간지대 유권자층은 아니 모두의 책임이지. 그럼 뭐 이재명 의원 안 나왔으면 압승을 한 거야? 민주당이 이겼어? 그러면 광주에서 투표율이 80% 됐어? 그런 아니에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 강조해. 왜 이재명 의원이 책임 없겠으면 책임이 있겠죠. 책임 있겠죠. 그런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 압승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총선 압승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그 지지율에 기대서 된 거예요. 네네. 그런데 당이 변했어? 당 안 아니잖아요. 변했어요. 그렇죠. 자, 한국갤럽의 마지막 조사를 보면 마지막 조사에서 문재인 네. 대통령 지지율이 45,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41이에요. 그래요? 자,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민주당 지지율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예요? 29%. 30% 안 됐었어요. 29%?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거대 여당이었고 지금 거대 야당 다수당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에서 정리 못하고 왜 당에서 더 정교하게 노련하게 못했냐 이거죠.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혁신할 적임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1등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위가 박지원 전 위원장이더라고요. 박지원 전 위원장이죠. 네, 이 이야기는 9% 뭐 나왔죠. 예. 정말 저는 이 여론조사가 근데 마지막에 잘 모름이 더 높긴 했어요. 많겠죠. 왜냐하면 참 아리송한 거죠. 그리고 네.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만 물어본 건 아니죠. 일반인에게 자, 물어봤죠. 이 네. 조사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분석을 해드리면 네.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을 실어주라 이거예요. 이재명 의원에게. 하지만 젊은 세대의 목소리 네. 그리고 개혁의 목소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해낼 때 민주당은 거듭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 다 결판난 게 아니에요. 네. 이번 선거에서 네. 윤석열 정부 그래 해봐 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군요. 마치 더불어민주당에도 기회를 줬었던 것처럼. 네. 그리고 2024년에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 좋아요. 자, 마지막 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 어떻게 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당원 50, 여론조사 50이 맞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룰을 바꿔야 되겠네요. 바꿔야죠. 근데 못 바꾼다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이게 또 팬덤 정치 되는 겁니다. 또 정말 피 튀기는 거예요. 당 내에서 지금 피가 낭자해지는 겁니다. 아니, 팬덤 정치가 되면 오히려 좋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걸 안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하니까 문제되는 거죠. 긍정적인 팬덤을 말씀드리는 예, 거죠. 긍정적인 예, 팬덤.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 뭐하러 국민 여론조사를 50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선진적이에요.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을 하더라도 네. 지난번에 국민의힘도 당심이 작동돼서 대선 후보가 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이 외면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점에 민심은 천시입니다. 네. 천심은 우리 쇼미더 민심 노영이다. 그러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행복한 불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